하지만 고온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질소가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등의 각종 질소 산화물을 발생시키는 것. 이를 통틀어 녹스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녹스는 화염 온도가 높을수록 또 화염 속 체류 시간이 길수록 많이 발생한다. 섭씨 1200도까지는 일정하던 녹스의 농도는 화염의 온도가 섭씨 1300도를 초과하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이런 녹스는 대기 오염에 치명적이다. 산성비나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는 등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최근 연소기술 산업의 화두 중 하나가 녹수를 절감시키는 일이 됐다. 이른바 저녹스 연소기술이다. 공기 중에 질소 N2와 산소 O2가 반응하여 질소 산화물 NO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대기 중에 배출되어 다시 산소와 반응하여 NO2가 만들어지는데 이 NO와 NO2를 합쳐서 NOx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녹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녹스를 적게 생성하는 연소 기술이 저녹스 연소 기술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녹스 연소 기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질소 산화물을 공해물질로 지정해 왔는데 국내의 경우 그런 고민이 뒤늦게 시작됐다. 하지만 저녹스의 필요성을 확신한 수국은 미리부터 기술 선점을 해왔다. 덕분에 정부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었다. 21세기 들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서 저희들도 전 세계의 저녹스 흐름을 연소기술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2000년부터 정부 연구소 기관하고 같이 계속 매년 하나씩 정도는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국의 선택이 늘 정확했던 건 아니다. 한 번은 정부의 환경 규제 방안을 잘못 예상한 채 대비한 적도 있었다. 저녹스 버너의 대상이 중요 보일러일 거라 판단하고 그에 맞는 개발을 준비 중이었는데 정부에선 중요 보일러가 아닌 가스 보일러에 대한 저녹스 기술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실망도 잠시. 그들은 중요 보일러 버너에서 저녹스 가스 보일러로 재빨리 연구를 전환했다. 사실 저녹스 가스 버너야말로 창업 당시부터 꿈꿔왔던 수국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저녹스 버너에 들어갈 연소 기술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한 작업이었다. 가스 버너에서 발생하는 녹스는 크게 둘로 나뉜다. 연소 시 화염 온도에 의해 발생하는 서말 녹스, 그리고 연료가 공기에 혼합되기 직전에 발생하는 프롬프트 녹스이다. 결국 서말 녹스와 프롬프트 녹스를 동시에 절감해야 가스버너의 녹스를 줄일 수 있는 것. 그런데 각각의 녹스를 줄이는 방법이 같지 않다. 서말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높은 온도, 화염이 높은 온도가 형성됐을 때 거기서부터 연소형 공기 중에 들어있는 질소 같은 것이 반응을 해서 급속하게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말록스라고 하면 화염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는 거고요. 먼저 프롬프트 녹스의 저감 원리를 살펴보자. 화염이 일어나는 튜브 끝부분에 연소 헤드를 위치시켰다. 공기 분출 단면적을 최소화한 것이다. 단면적이 작으면 공기 분출 속도는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고속으로 분출되는 가스와 공기가 급속하게 혼합되는데 바로 이 점으로 인해 녹스의 생성이 근원적으로 방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스가 분출되는 가스 노즐이 이렇게 분할 화염식으로 일단은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놔서 그 다음에 그거에 더해서 연소형 공기가 지나가면서 급속으로 90도로 혼합될 수 있도록 부딪혀서 그러면 급속하게 혼합이 일어나겠죠.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프롬프트 녹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타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저희만의 이런 헤드 제작 방법으로 해서 염공을 직각 교차시켜서 급속 혼합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스버너 내부의 연소실.
특히 화염을 일으키는 앞부분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공간에서 연소가스의 재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화염 속도가 극대화된 버너가 연소실 안쪽 깊은 곳에 있는 배기가스를 다시 화염 속으로 끌어내는 것이다.